체크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두 가지 예시를 가지고 좀 내용을 설명할 건데 우리가 이전까지 했던 거는 어떤 수열인지 알 때 그놈의 수열의 합공식을 배웠어요. 맞을까? 즉 어떤 수열인지 알려주고 걔의 공식을 알려줬었어. 맞지? 오늘 우리가 지금 할 내용은 SN을 가지고 AN 찾기입니다. 반대로. 합공식을 준 다음에 일반항 찾는 문제가 나올 거라고 알겠지? 됐어? 자, 그럼 첫 번째 당연히 SN이 만약에 N에 관한 2차식이야. 오케이? 그랬을 때 뭘 봐야지 2차식 딱 보자마자? 상수항을 보는 거야. 그래서 상수항이 만약에 얼마면? 0이면 이건 등차 수열의 합인 거야. 등차 수열의 합 특징이었어. 알겠지? 근데 만약에 상수항이 0이 아니면 어때 얘들아? 상수항이 0이 아니면 두 번째 항부터 등차인 놈의 합이야. 두 번째부터 등차 수열의 합. 등차인 수열의 합. 그러니까 너희가 기억할 게 SN의 상수항은 얘들아, SN의 상수항은 첫째 항에만 영향을 끼쳐요. 오케이? 얘는 첫째 항에만 영향을 끼쳐. 됐어? 그래서 대부분 원래 수열은 0 넣으면 0 나와야 되는 게 맞아. 일반적인 수열의 합은, 그치? 근데 첫째 상수항이 근데 어떤 숫자가 들어갔다는 말은 첫 번째 항만 특이하다는 뜻이야. 알겠지? 그래서 상수항이 0이 아니면 뭐라고? 첫째 항만 특이하고 두 번째부터는 등차를 이루고 있다는 뜻이에요. 보여줄 거야, 예시 가지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배웠던 것도 뭐? SN이 만약에 A 곱하기 B의 N제곱 더하기 C꼴 누구의 합? 등비합처럼 생겼을 때 지수함수 포함된 형태. 됐니? 그럼 너희가 볼 건 또 뭐랑 뭐? 네, A 더하기 C가 얼마면 등비라고 했지 얘들아? 0이면 이건 등비 수열의 합이야. 첫 번째부터. 됐어? 근데 만약에 A 더하기 C가 0이 아니면 상수항이 또 특이하다는 뜻이야. 알겠어? 상수항이 특이하면 누가 특이한 거라고? 첫째 항이 특이한 거야. 됐니? 그래서 얘도 두 번째부터 등비인 놈의 합이야. 첫째 항만 튀고 두 번째 항부터는 등비가 유지가 돼요. 등비 수열이. 여기까지 괜찮을까?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배운 건 끝났는데 SN이 그 외의 식일 수 있어. 오케이? SN이 저 N에 관한 2차식이거나 아니면 지수함수꼴이 아니라 또 다른 식일 수도 있다고. 됐나요? 그럼 그때는 지금 쓰는 정석풀이로 풀어야 되는 거야. 됐어? 자, 얘도 두 가지로 나뉘어요. 특정 항을 구하는 문제인가? 아니면 일반항을 찾아야만 하는 문제인가? 알겠지? 특정항을 구해야 되는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야? 만약에 너희한테 A7을 구하라고 했다 치자. 그럼 어떻게 찾아? A7을. 네. 7번째 항까지의 합에서 6번째 항까지의 합을 빼면 7번째 항 하나만 남겠지. 이렇게 찾으면 돼. 특정항을 찾으라고 하면. 알겠죠? 대입하면 돼. 여기 n에 관한 식이 나와 있을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일반항을 찾는 건 어떻게 해, 그러면? 첫 번째, 뭐부터 해야 돼? n에 1부터 집어넣어 보는 거야. 주어진 식. 그럼 그게 뭐야? S1이지, 그치? 그게 뭐랑 똑같아? A1이랑 동일하다고. 그래서 A1을 먼저 찾는 거야. S1으로서.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뭐 해줘야 돼? 두 번째 스텝? 네, n이 2 이상일 때는 AN을 직접 찾을 수 있어.
뭘 통해서? Sn 빼기 Sn-1을 통해서. 이건 식을 직접 빼야지, 두 개를. 기억이 좀 나십니까? 이게 좀 나야 돼. 이게 2 이상인 이유는 뭐 때문이었어? 여기다가 1 못 집어넣어서 그랬던 거야, 그치? S0이라는 건 말이 안 되니까. 괜찮을까? 그래서 요 내용들로 이제 문제를 푸는 건데, 실제 문제에 니네가 적용을 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서 살짝 걱정은 돼요. 자, 39, 40, 41을 이거 잠깐 안 지우고 있을 테니까 한번 녹여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39, 40, 41. 염색 끝나고 나니까 갑자기 흰머리들이 나기 시작하던데. 머리가 너무 상했어. 39번. 야, 특정한 찾는 건 어려운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쵸? n에다가 얼마 집어넣자고 얘들아? 1 집어넣어서 우리는 A1을 찾으면 돼. S1이랑 똑같다고 무조건. 됐죠? 그래서 1 집어넣으면 얼마? 3분의 6. 2 나오나요? 됐죠? 특정한 그냥 이렇게 찾는 거야. 그 다음에 A5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뭐 해줘야 돼? A5는 지훈아 뭐에서 뭐 뺀다고? 네, S5에서. 그래, S4 빼는 거야. 그냥 계산 문제지, 계산 문제. 됐죠? 그래서 5 집어넣으면 얼마? 뭐 27분의 2 곱하기 3의 5제곱 빼기 4 집어넣으면 18분의 2 곱하기 3의 4제곱. 됐죠? 3 3개 지워지면서 18. 3 2개 2 하나 지우니까 9. 됐나요? 답이 얼마? 1번. 2 더하기 9, 11이겠지. 됐죠? 그냥 간단하게. 자, 그러면 지서가 2번은 어떻게 푸는 거겠어? 당연히 그러면 A5랑 B5가 같대. 그럼 C가 어떻게 써야겠어? 40번에. 그치, S5 빼기 S4가 T5 빼기 T4만 해주시면 되는 거지, 얘들아. 맞아? 그러면 이거 굳이 계산 더 안 해도 되죠? 대입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답은 3번 나오셨으면 됩니다. 괜찮을까요? 그럼 41번도 마찬가지겠네. 그냥 뭐 해주면 돼? 네, S5에서 S4 또 빼는 거야, 그치? 그러면 얼마야? 25에 6K에서 빼자 16에 5K를. 그랬더니 10이 나온대. 괜찮을까요? 그래서 얼마예요, 답은? S1도 따로 구해야 되네. S1은 얼마야? 1 플러스 2K. 됐을까? 그러면 K가 3, 7. 답은 1번. 된 거지? 오케이. 그래서 그냥 이렇게 특정한 찾는 것들은 너무 겁먹지 마.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방식대로 그냥 풀면 돼. 계산만 하면 돼. 알겠지? 오케이. 그럼 42번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설명해 드릴 건데 내가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혹시나 내가 오늘 문제 설명하다가 갑자기 막 이상한 말을 하거나 하면은 누구 때문에 신경 쓰여서 그런 거니까 알겠지? 이해 좀 해줘요. 알겠지, 예빈아? 봅시다. 42번. 자, 일단 결론을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가 생각보다 문제 푸는데 지장을 많이 주잖아. 그치? 우린 알고 있어. 얘는 뭐 어떤 수열의 합이라고? 둘째 항부터 등차인 수열의 합이야. 첫째 항은 이상해도 넘어가면 돼. 알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 정석대로 한번 풀자. 첫 번째, 내가 n에다가 1을 집어넣습니다. 그게 바로 그냥 누구의 값이니까? A1의 값이니까 얼마? 5인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귀찮아도 해야 돼. n이 2 이상이야. 그러면 an을 찾을 수 있어. 지금부터 어떻게? sn에서 sn-를 빼는 거야. 됐니? 그러면 sn은 저식 그대로인데 이제부터 조금 귀찮아지기 시작하지. 빼기 sn-은 말 그대로 n-에 대입해서 빼는 거야. 됐어? 자, 이 식에서
1이 사라져. 무조건 사라져, 상수항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상수항은 두 번째 항부터의 영향이 끼치지 않는 거야. 첫 번째 항에만 영향이 끼치고. 어떤 상수를 갖다 넣어도 사라지니까. 그럼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정리하면 n제곱 사라지겠지, 그쵸? 1차 항 보자. 3n. 얘는 몇 n? 그냥 n 빼면 2n. 됐니? 상수항 갑시다. 없어진다고 했지, 그치? 그럼 끝이네? 그럼 답을 뭐라고 써야 되냐? AN은 5야. 언제? n이 1일 때. 근데 n이 2 이상일 때는 2n이야. 왜? 왜? 잘못 썼어? 저기 근데 3 곱하기 2가 이래서 3. 아, 상수항이 남냐? 얼마야? 빨리 말했어야지. 2. 얼마 남아? 얼마 남아? 2 플러스 2 플러스 2. 큰일 날 뻔했다. n이 2 이상. 계산하면 됐죠? 무튼 다시 이 두 번째 항부터는 1차식이잖아, 등차 수열. 근데 첫 번째 항만 1을 넣었을 때 다르죠, 그쵸? 등차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답을 적어주면 끝이야. 지금 딱 정석대로만 쓴 거야. 됐니? 자, 그럼 두 번째 방법을 한번 봅시다. 네, 다른 풀이 해설 지점 써보자. 궁금한 거 있는데 뭔데요? 공차가 2잖아요. 네, 저거 우연이에요? 아니면 SN? 그걸 설명할 거니까 기다릴래? 예. 오케이. 약간 요즘 내가 그 유튜브를 보면은 주우재가 계속 나오더라고. 주우재가 서빙할 때 별명이 초코였대. 초코야, 기다려. 그냥 해보고 싶었어.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자, 다른 풀이. 자, 두 번째 방법은 내가 알고 있잖아. 그치? 방금 말한 게 맞아. 이건 뭐라고? 등차 수열이야. 두 번째 항부터 첫 번째 항만 태워. 그치? 그러면 고민하지 말고 일단 첫째 항을 찾아. 1 집어넣었지? 똑같아? 그럼 A1은 5 나온 거야. 그치? 야, 두 번째 항부터는 등차라며. 맞아? 가려. 됐니? 네. 얘들아, 가렸어? 그럼 이거 n에 관한 몇 차식? 2차식 상수항 없지? 공차 얼마? 2. 됐어? 그러면 2n을 쓰는 거야. AN은 2n. 계속 가려야 돼? 가려. 1 넣으면 얼마니, 얘들아? 4. 1 넣으면 4 나오면 돼. 이렇게 돼요. 자, 왜냐면 잘 생각해 봐봐. SN이라는 식이 만약에 n제곱 더하기 2n이 저것처럼 3n이야. 그리고 SN이 n제곱 더하기 3n 더하기 1이라고 하자, 저 식처럼. 이 두 개는 SM 빼기 SM-1 식이 같아. 그렇잖아. 요거 1 없는 식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결과 똑같을 거 아니야. 여기서 나오는 AN식이랑 여기서 나오는 AN식은 같다고. 이해가 할까? 그럼 2항부터의 항을 찾을 때는 그냥 뭐 하면 된다고? 방금 말한 것처럼 가리고 찾으면 돼, 상수항. 공차 2, 첫째 항 4. 되도록. 됐어? 이후에 궁금했던 거지? 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됐어? 자, 마지막 다른 풀이. 다른 풀이 2. 야, 내가 저놈의 결과를 알고 있지 않냐? 두 번째 항부터 등차인 놈이라며, 그치? 그러면 첫째 항 찾는 건 똑같아. 찾았지? 그럼 뭐해? 2를 집어넣어, 그냥. S2가 얼마니, 얘들아? S2. 2 집어넣으면 얼마야? 11이지, 그치? 그럼 뭐 하면 돼? 빼. 그럼 얼마야? A2는? 6이야, 6. 맞지? S3 그냥 집어넣어. 3 집어넣어봐. 얼마니? 19이야. 됐어? 그럼 얘는 어때? A3 얼만 거야? 이거 빼면? 8이야, 8. 됐니? A에는 두 번째 항부터 등차라고 했는데 얼마 커졌어? 2. 공차가 2라는 뜻인 거지. 결과를 알고 있으면 이렇게 풀 수 있겠죠. 그래서 n이 2 이상일 때는 AN은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고 2 넣었을 때 6 나와야 돼. 그치? 2 넣어서 6 나오려면 플러스 2 필요하겠네. 라고 쓰셔도 돼요. 결과를 알고 있으면. 됐어요? 뭐 세 번째 풀이까지는 진짜 급할 때 아니면 굳이 안 써도 되고요. 정석 풀이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모르는 식이 나오면 저렇게 풀어야 되니까. 근데 등차인 걸 알면 이렇게 풀면 됩니다. 시간이 절약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답은 얼마? 4번이 나와야 합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하시고 43, 44까지 하자. 43번, 44번 한번 해봅시다. 네, 한번 보도록 합시다. 43번. 자, 우리 등차 수열의 합이 뭐 등차라고 왜 쓴 거야? 최대. 등차 수열의 합이 최대일 때는 얘들아 내가 딱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해 드렸었어. 그걸 일단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이차함수로 쳐다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지, 그치? 근데 SN의 식은 얘들아 정확하게는 이렇게 되어 있어야 돼. 다 선으로 연결되지 않아. 맞아? 다시 만약에 SN을 이렇게 그렸어. 최대값 나오도록. 그치? 그렇다고 해서 꼭지점의 좌표가 15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고. 왜? 점함수니까. 1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 점점점, 15 넣었을 때, 14 넣었을 때일 수 있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래서 꼭지점으로 풀면 안 돼. 최대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알겠어? 네.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두 번째 방법으로 풀라는 얘기야. 어떻게? 언제까지 더해야 최대라고 했어? 양수일 때까지만 더해야 최대라고. 이 문제에서 하는 얘기는 뭐야? A15가 0보다 크거나 뭐 정확하게는 크거나 같다가 될 거고 A14일 때는 0왜 이러냐? 16일 때는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라고. 정확하게는. 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갈까 얘들아? 이렇게 풀어달라는 얘기였고 그럼 주어진 식이 250에다가 얘들아 몇 칸 차이 A1이랑? 14칸 차이지 그치? 14D를 넣었을 때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250에다가 15칸 15D 더한 게 0보다 작거나 같아져야 된다고. 이해가요? 그래서 D의 범위는 마이너스 14분의 250보단 크거나 같아야 되고 마이너스 15분의 250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될 겁니다. 근사값은 찾아주시면 되겠죠. 괜찮을까? 얼마 나오니 D값 혹시? 마이너스 17. 공차가 정수라고 했으니까 괜찮아? 그래서 A10을 구하라고 했는데 걔는 250에다가 9D 더해주시면 되겠지. 이해 갈까요? 네. 그럼 이거 계산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 당연히 10개를 빼 얘들아. 그럼 얼마야? 170 빼면 80이지? 그리고 한 번 다시 더해주면 되지 17을. 그래서 97이라는 값이 돼줄 겁니다. 괜히 곱하기 실수하지 마시고 꼭 올리마다 실수한다. 됐어? 네. 자, 44번은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너무나 쉽습니다. 제이야 혹시 평균 어떻게 구할까? 1항부터 n항까지의 평균? 말해. 평균. 아니 너 수학영어 평균 어떻게 내? 시험 보면. 그렇지. 그럼 당연히 뭐야? 문제에서 말하는 건 A1부터 AN까지의 합을 n으로 나눴다는 뜻이죠. 그게 지금 2n 더하기 1 나왔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자, 분자를 SN으로 쓴다면 SN은 2n 제곱 더하기 n이야. 맞을까? 그럼 뭐 해야 돼? 유레카 외쳐야지. 그치? 왜? 너무 땡큐 하잖아. 문제가 상수항이 없네. 그래서 보자마자 AN은 얼마야? 자, 첫째야, 이거 2분의 공차가 2야, 그치? 그럼 이거 2배가 공차야, 2배? 얼마? 4n. 자, 1 넣어서 3 나와야 되니까 빼기 1이겠지. 됐어? 무슨 수열? 등차 수열. 자, 근데 지금 내가 구할 거는 짝수항들만 더했거든? 그러면 짝수항을 찾는 게 아니라, 얘들아, 식을 찾는 게 아니라
이거 문제 거기 적혀 있는 거에다가 밑줄 쳐놓으시고 야 위에다 쓰세요. 얘는 뭐야 그냥 등차 수열의 합이야. 맞아? 20번인가? 2n이 아니라? 괜찮을까? 얘들아 이건 새로운 등차 수열의 합이지? 그럼 뭐 하면 돼? 첫 항, 끝 항, 그리고 항 개수 10개 만 알면 되잖아. 맞아? 그래서 2분의 항 몇 개라고? 10개 맨 앞, 맨 뒤 쓰면 돼 그냥. 됐어? 또 A2, A20 따로 구하지 말고 등차 중앙의 성질 맞냐? 요거 얼마야 그러면? 2배의 A11이죠. 그럼 이 약분되지? 그래서 10배의 A11이 답이지. A11은 43, 그거 10 곱하면 430. 이렇게 성질을 최대한 갖다 써야 편리하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요게 이게 약간 등차를 이용해서 푸는 좀 쉬운 문제? 평범한 문제였고요. 등차가 나오는, 그치? 조금 이제 식이 더러워지기 시작해요, 얘들아. 45번 문제 한번 도전해 봅시다.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만약에 헷갈리면 처음 연습하실 때는 이거 바꿔서 써보라고 했어. B1, B2, 뭐 B3 전체를. 됐지? 그리고 얘를 BN이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됐죠? 그럼 이거는 B1부터 BN까지의 합이 주어져 있지, 그치? 즉, BN의 입장에서 보면 얘는 그냥 수열의 합인 거야, SN. 됐어? 그럼 우리한테 그냥 지금 주어진 게 SN인 거야. N의 N뿔1에 N뿔2라고 생각하면 돼. 됐어? 대신 여기다 1 대입했을 때 나오는 게 A1이 아니라 B1인 거야. 됐죠? 그래서 N에 1 집어넣어서 우리는 B1의 값을 찾았어. 얼마? S1이랑 똑같아. 1 집어넣으면 6. 됐지? 그 다음에 N이 2 이상일 때는 BN이라는 놈은 SN 빼기 SN-1이야.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거는 SN은 N 더하기 1, N 더하기 2 빼기 N-1, N 뿔1. 됐냐? 굳이 전개해서 쓰려고 하지 말고 이 상태에서 둘을 빼요. 뭐 해줘? 묶어주면 되잖아. 됐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식이? n에 n 더하기 1로 묶으면 얘 빼기 얘니까 얼마? 3 생기겠지. 요게 누구의 식이라고? bn의 식이라고. 그래서 bn이라는 놈은 첫째 항은 6이야. 됐죠? 두 번째 항부터는 저 식을 따라가야 돼. 3n, n 더하기 1. 얼라리 얘들아 아래식에다가 얼마 집어넣으면 1 집어넣었을 때도 6 나오지 않냐? 그럼 이걸 굳이 따로 쓸 필요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bn은 뭐가 된다? 3n n 더하기 1이 된 거야. 됐어요? 그럼 원래대로 돌아와야지 이제. 뭐? 얘는 뭐니까? n, a, n이잖아. 됐지? 그래서 a는 뭐야? n으로 양변 나누면 3n 플러스 3이지. 무슨 수열? 등차 수열.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돼? 뭐 아래? 등차 수열의 합구 아래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답은 2분의 항 개수 20개. 내가 원하는 건 A1 플러스 A20. 됐을까? 오케이? 뭐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10 곱하기 얼마? 6, 63, 690. 됐을까요? 오케이? 정석풀이야. 서술형 나오면 니네 다 이렇게 풀면 돼. 알겠지? 자, 근데 이제 아마 오늘은 못 할 수도 있고 다음 시간에 할 수도 있는데 얘들아 내가 너희한테 공식을 외우게 시킬 거야.
시그마 K 공식 기억나? 2분의 N의 N 플러스 1 막 그런 공식을 설명 다시 할 거야 다시. 걱정하지 마 알겠지? 그 공식 중에 N개를 더했을 때 3분의 1 N, N뿔 1, N뿔 2가 되는 공식이 있어. 괜찮아? 그럼 양변에 얼마 곱해주면 이 문제랑 똑같니? 3 곱해주면 돼. 됐어? 요게 일반항이었어 얘들아. 이거 N으로만 바꾸면. 그래서 이 문제의 요 내용을 녹일 수 있으면 적용할 수 있으면 NAN은 처음부터 그냥 3N N 플러스 1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 N이 약분되면서 AN의 식이 여기랑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외우라고 하는 건 무조건 외워 놓으셔야 돼. 왜냐면 길이차 엄청 심하잖아 지금 풀이만 봐도. 다 외운다고 상위권 애들은. 알겠지? 오케이. 미안해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애들이. 큰일 났다. 자 46번 마저 해봅시다. 네, 자 우리가 하나 체크할 거 얘들아. 야 우리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생겼다고 하죠? 원래 A 곱하기 B의 N제곱 꼴이라고 얘기해. 이런 모양으로 만들 수 있으면 무조건 다 등비수열이야 그치? 자 그러면 이렇게 생겨도 등비수열이야 얘들아. 관한 1차식. 그럼 무조건 등비수열이야. 예를 들어 이런 거지. 2의 2n 빼기 3제곱. 이건 등비수열이야. 왜? 8분의 1 곱하기 4의 n제곱꼴로 바꿀 수 있거든. 이해갔어? 무슨 말인가? 그래서 지수의 1차식이 있으면 등비수열이라는 생각을 가지면 이 문제는 아 등비수열의 합이구나. 근데 첫째 항이 좀 튀겠다라는 생각이 드셔야 되는데 좀 어려울 거야 아직은. 알겠죠? 너희가 딱 문제를 보고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으면 이쪽 단어는 뭐 마스터가 된 거지. 오케이? 자, 한번 볼게요. 내가 왜 첫째 항은 튄다고 얘기를 했냐면 n에 관한 1차식, 2차식이거든. 근데 누가 있니? 상수항이 있기 때문에 A1이 좀 튈 거야. 이해가죠? 그래서 주어진 식은 아까 연습했던 거 해보자. 우리 AN이라는 놈은 첫째 항은 따로 구해야 돼. 얼마 집어넣으면 된다고 했어? 1 집어넣으면 된다고 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부터 찾기 위해서는 그냥 손으로 가리면 돼. 얘들아 공차 얼마? 2. 여기 앞에 개수에 2 곱하면 된 2배에 2n. 첫째 항 1 넣으면 얼마 나와야 돼 원래? 3 나와야 돼 3. 이렇게 되는 거야. 3 나와야 돼 3. 내가 1에 좀 필기체로 써서 그런 것 같아. 자 됐지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럼 내가 원하는 답은 2의 A 원제곱부터 20까지 맞을까 얘들아? 됐을까? 그럼 너희는 요거 구할 때 어떻게 구할 생각해야 돼? 얘 따로 얘 따로. 됐어? 왜? 첫 번째 건 튀는 값이라고. 얼마야? A1이 4였으니까 2의 4제곱이면 얼마니? 16이지 그치? 근데 두 번째부터는 요게 n에 관한 1차식을 따라가잖아 지수들이. 됐어요? 그럼 얘는 뭐야? 등비수열의 합이야. 됐어? 얘들아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려면 나한테 필요한 게 뭐지? 공비 그리고 첫째 항 그리고 항의 개수. 됐어? 이 뒤에 거 그래서 공비랑 항의 개수 내가 알아. 항의 개수 몇 개야? 19개야 19개 그치? 그 다음에 공비를 알아야 돼 그쵸? 공비 2 아니에요가 아니야. 클라 대입해봐 대입. 괜찮으니까. A2 얼마야? A2 얼마야? 어? 아, 5요. 그렇죠. 2 집어넣으면 5잖아. 그치? A3 얼마니 얘들아? 7이야 7. 맞아? 네. 이걸 그대로 대입해봐. 그럼 첫째 항이 얼만 거야? 2의 5제곱인 거지? 네. 두 번째 항은 얼만 거야? 2의 7제곱인 거라고. 공비 얼마? 4. 됐어? 4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얼마? 32. 괜찮을까? 그리고 공비의 몇 제곱? 항 개수 제곱.
공비의 항 몇 제곱? 항 19개 빼기 1이라고. 됐어요? 다 왔다 다 왔다. 자 그럼 이제 정리 좀 해볼게. 16 더하기 3분의 얘들아 거기 보기를 보니까 2의 거듭제곱으로 표기했죠 그쵸? 그러면 2의 거듭제곱 써보자. 어떻게 돼? 2의 5제곱인가? 그럼 여기다가 넣으면 어떻게 돼? 2의 몇 제곱? 이거 38이잖아 그치? 5제곱 자 보기를 따라가자. 미안해. 최대한 묶어낼 거야 알겠지? 뭘로 묶을 수 있겠니? 16이 최대겠죠 16 맞냐? 그럼 16으로 주어진 식 묶어주시면 1 더하기 3분의 2 곱하기 2의 38제곱 빼기 1이겠다. 여기까지 됐어? 네. 그럼 이거 얼마야? 3분의 3이잖아. 통분했다. 됐지? 네. 그리고 더해 2개. 16에 3분의 얼마? 2에 39제곱 맞을까? 네. 그리고 얼마? 플러스 1 되겠지. 됐어요? 얘가 뭐래요? 뭐가 K야? 요게 K네요. 답은 5번. 잠깐 쉬었다가 이어합시다. 3-1 확통 선택자 손. 오케이. 기억 안 나요. 네. 자, 봅시다. 등비수열 합 활용. 등비수열의 활용? 합 활용이 뒤에 있구나. 4-7번. 자, 볼게요. 주어진 그림에서 뭐한데? 표를 만드는데 각 행에 들어갈 수는 등차 수열. 행은 가로줄이야, 그치? 그리고 열에 들어갈 수는 등비 수열. 세로줄을 말하는 거야, 알겠지? 각각의 세로줄은 등비, 각각의 가로줄은 등차를 이루고 있어야 된대요. 됐어요? 네. 자, 그럼 거기 나와 있는 숫자가 42가 있어. 가로로는 뭐라고? 등차. 그럼 여기 가운데는 당연히 얼마겠어? 둘의 평균. 8? 그 다음에 얼마씩 커졌어? 4씩. 그러면 16에 20이죠. 여기까지 괜찮을까? 자, 그 다음 맨 위에 뭐 있니 얘들아? 5라는 게 있지, 그치? 그럼 이 5라는 건 어때요? 2칸 떨어져서 20. 얼마 곱한 거야? 2 2번 곱했다, 그치? 그럼 얘는 뭐? 10. 요 놈은? 20 곱해가는 거야, 그치? 그래서 40, 그리고 80. 맞을까? 됐어? 얘들아, 뭐 구해달래? 야, 공차가 같다라는 조건이 있니? 공비가 같은 있네요. 네. 공비가 같다라는 말이 있지, 그쵸? 그래서 그냥 그걸로 빈칸 채우기 하시면 되겠죠? 공비가 2라는 거니까 얘는 얼마? 8, 32. 됐죠? 얘는 6, 24. 요 놈은 4, 16. 됐나요? 그래서 그냥 이거 8개인가요? 더해달라고 했네요. 됐죠? 네. 그래서 답은 114 나오시면 돼요. 뭐 그냥 진짜 말 그대로 활용이에요, 활용. 원래 활용은 내가 안 풀어주는데 좀 싫어하니까 풀어야겠지? 그래야 좀 안 어렵겠죠? 네, 자 그러면 우리 48번이랑 49번을 같이 풀게요. 48, 49를 한 번에 풀어봅시다. 자, 일단 48번은 야 계속 곱해가는 건데 최대가 되려면 어때야 돼? 우리 등차는 더하기에 관련된 거였죠, 그쵸? 그때는 어땠어? 양수까지 더하면은 최대고, 그쵸? 양수에서 음수 넘어가기 직전까지 더해야 최대였지, 그치? 자, 얘는 등비야. 곱셈에 관련된 거니까 곱하기로 나왔어, 그쵸? 어디까지 곱해야 최대겠니? 1보다 이상일 때. 1 이상일 때까지 곱해야 돼. 1보다 작아지면 그 1보다 작은 걸 곱하면은 줄어들 거니까. 이해가요? 즉 내가 찾는 건 뭐야?
200에다가 2를 몇 번 곱한 것까지가 1보다 큰지를 생각을 할 거야. 몇 번까지 곱할 수 있는가? 됐어요? 야, 그러면 2의 거듭제곱 생각해보면 되는 거지, 그치? 이거 얼마니? K가 얼마 이상이야, 지서가? 2의 거듭제곱 생각해서 1보다 크거나가 틀려면 조금 바꿔줘? 손가락으로 세고 있는데? 그러니까 2의 K제곱이 침 튀었어. 2의 K제곱이 200 이하인 거 찾으면 돼. K 얼마? 얼마까지 돼? 얼마까지? 7. 좋아. 7이라고 했지 방금? 7까지가 되는 거야. 맞지? 그렇다고 답이 7이 아니야. 왜? 첫째 항에다가 7개 곱한 것까지는 괜찮다는 거잖아. 그럼 얼마 몇 번째 항까지야? 8번째 항이 되는 거지. 그래서 8번째 항까지 곱하면 최대가 된다라고 되는 거다. 됐어? 답 7 쓰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오답이 많이 나와. 그거 아니야. 됐죠? 자, 그 다음 49번은 자, 우리 뭐 사각형 있는데 얘를 뭐 한대? 4등분해서 하나를 지우는 게 뭐래? 남는 거지. 맞아? 그럼 어때? 한 번 시행하면 얼마만큼 남니 얘들아? 원래 넓이가 얼마였어? 요거 한 변의 길이가 2래, 그치? 그럼 원래 4가 있지. 얘는 뭐야? A 0이야. 0. 아직 한 번도 시행을 안 했어. 그럼 한 번 시행을 하면 남는 거 쓸 거야. 남는 거 알겠지? 얼마만큼 남아? 4분의 3만큼이 남아. 원래 거에 비해서. 뭐 쓴다고? 남는 거 쓰는 거야. 괜찮을까? 그 다음 두 번째, 한 번 더 시행하면 그 전에 남아있던 거에서 또 4분의 1씩 떼는 거지, 그치? 그러면 4분의 3이 2번 곱해지면 되겠지. 그 전 거에 4분의 3 한 번 더 곱하는 거니까. 이해갈까? 그럼 10번째까지 하면 남는 게 얼마만큼 남아요? 4 곱하기 4분의 3의 10제곱만큼 남겠지. 남은 거다. 됐어?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버린 거 맨 마지막만 따지면 될 거 아니야. 이게 최종적으로 남은 거니까. 그 남은 반대의 거는 다 버렸을 거 아니야? 전체 넓이에서 저 남은 거를 빼주시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갈까? 그래서 얼마야? 4 빼기 자, 4 하나 약분할 수 있지, 그치? 그러니까 4분의 3 하나 앞으로 빼내세요. 알겠죠? 그럼 얼마야? 3 곱하기 4분의 3의 9제곱이 되겠죠. 답이 4번입니다. 괜찮을까? 오케이? 오케이. 자, 50번 문제 해보죠. 네,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XYZ가 등비를 이루고 있다고 하니까 얘들아, 뭐 일단 뭐 어떻게 쓰일지 모르겠지만 체크 좀 해놓자. 등비 중앙의 성질도 만족할 수 있겠지, 그치? 됐죠? 그런 다음에 넓이를 한번 볼 건데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 방금 말한 것처럼 닮음을 쓰는 게 좋을까? 물어보는 거야, 물어보는 거. 닮음이 좋아요. 닮음이 좋아? 나는 그냥 일단 넓이식을 한번 써볼까를 생각을 했거든요. 넓이식을 쓰면 어떻게 돼요, 혹시? S1은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X 사인 세타. 다 평행선들이니까 요 각은 세타로 동일해요. 여기까지 맞지? 오케이. 자, 그러면 사인 세타 일단 써놓긴 하는데 어차피 비교만 할 거라서 요게 1이야. 자, 그럼 S2는 어떻게 돼요, 얘들아? S2는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Z의 사인 세타일까? 됐어요? 요게 A잖아, 지금. 맞아? 오케이. 자, S3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Y의 사인 세타일까? 됐어? 야, 그러면 당연히 이 비율은 얘들아
뭐랑도 똑같겠어? 요거 x지. 닮은 비랑 똑같단 말이야. 요 세 삼각형에. 이거 z니까. 맞아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1, 2, a도 닮은 비가 유지가 됐을 거라고. 됐어? 그래서 1, 2, a 순으로 뭐야? 등비야. 됐어? a 얼마? 4. 괜찮을까? 그럼 요거 4다 4.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은 x, y, z도 1대 2배여야 될 거 아니야. 닮은 비. 그래서 어떻게 돼요? x, 2x, 4x가 되는 거지. 그래서 2x, 4x가 된다고. 됐죠? 닮음에 의해서. 자, 그러면 끝난 거 같네요. 왜? 요게 얼마니까 첫 번째 게 1. 괜찮을까? 얘는 몇 배야? 4배, 4배니까 16배가 돼야겠지. 2배, 2배니까 4가 돼야겠죠. 아니면 처음부터 그냥 닮은비로 갔어도 되겠네요. 시간 안 쓰면. 길이비의 제곱이. 1, 2, 4. 그러면 1, 4, 16으로 가시면 되겠죠. 오케이. 네. 넘어갔어. 등비 수열 합의 활용으로 넘어가 봅시다. 원리합계는 53번이 원리합계거든. 한 문제는 넣어놓긴 했어요. 같이 좀 볼 거고. 일단 51번을 같이 빠르게 보고 넘어갑시다. 자, 우리 구리 매장량이 3,600만 톤인 광산이 있다. 구리의 소비량이 20만 톤이고 매년 20%씩 증가할 때 연간 소비량에 맞춰서 채굴한다고 한다. 연간 소비량에 맞춰 공급할 수 있는 기간의 최대 N년이다. 결국엔 뭐야? 내가 N년 동안 뭐 소비량? 맞나요? 소비량. 총합. 요게 거기 나와 있는 3,600만 톤이 되길 바라는 거지. 됐어? 야, 그럼 내가 사용하는 게 단위가 만 톤인 거 같으니 그냥 앞으로 떼고 쓸게. 됐어요? 처음에는 얼마 쓴대 얘들아? 지난해 구리 소비량이 얼마였대? 지난해 20이었지. 됐어? 그럼 올해는 어때? 올해는? 20%씩 증가. 20 곱하기 20% 증가했어. 그럼 몇 퍼야? 120%. 그치? 100분의 120, 10분의 12, 5분의 60 곱해지겠네. 근데 문제를 딱 봤을 때 얘들아 센스 있게 가려면 10분의 12가 더 좋을 것 같아. 1.2의 거듭제곱이니까. 조건들 나와 있잖아. 됐어? 그럼 내년은 어때요? 20 곱하기 10분의 12의 제곱을 썼겠지. 그러면 N년 뒤는 어떤 거야? 그러니까 지금 올해 기준이야. 올해 기준 얘들아. N년 뒤는 당연히 20 곱하기 10분의 12의 N제곱만큼 썼겠지. 됐어요? 이거의 총합이 어떻다고? 3,600이면 되는 거라고. 알겠어?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이거 문제 잘 해석하셔야 돼요. 여기까지는 다른 데서 구리를 갖다 쓴 거야. 근데 올해부터 이 사용량에 맞춰서 그 3,600만 톤으로 추정되는 광산에서 뽑아서 갖다 쓰겠다는 얘기야.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럼 다 더하면 이거 등비 수열의 합이니까 어떻게 되는 식이? 이거 1.2라고 써도 될까 얘들아 이제? 그래서 1.2 공비 빼기 1분의 첫째야. 이거 곱하면 얼마? 첫째야? 24. 공비의 몇 제곱? n제곱 빼기 1. 얘가 3,600이 되길 바라는 거지. 됐어요? 근데 이거 0.2인가요? 위아래 얼마 곱하면 되겠니? 번분수 처리하려면? 5를 곱해주면 돼. 0.2잖아. 그치? 5 곱하면 1이야? 그럼 여기에 5 곱해서 1 만들고 5 곱해서 120? 됐지?
약분 30. 괜찮을까?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풀 거는 결국엔 1.2의 n제곱이 31 되길 바라는 거네. 됐습니까? 아, 그러면 부등식으로 갔어야 되나? 뭐는 안 된다는 거야? 19년까지는 안 된다는 얘기네, 결국엔. 그치? 네. 그래서 답은 18년, 어이구. 18 years. 됐죠? 거기까지만 된다고 하네요. 깜짝 놀랐네요. 자, 52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네. 자, 52번은 열이가 풀면 되겠네요. 뭐 경제 문제겠죠? 인구 증가율 나왔으니까. 보여줄 차례. 보여줄 차례다. 야, 모두를 압도할 수 있어, 열이야. 네가 완벽하게 풀면. 지금 못 푼 애들 많아. 보여줄 거야? 자, 네모 박스는 어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지, 그치? 얘는 그냥 설명인 것 같아. 일단은. 자, 그러면 내가 어떤 도시의 현재 인구 모르니까 뭐 A명 잡자. 현재 인구. 그치? 근데 얘가 50년 전 인구의 2배래. 그래서 과거 50년 동안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였대. 그러면 1년에 얘들아 R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자. 됐어? 50년이 흘렀어. 그럼 R이 몇 번 곱해진다는 뜻이야, 지금? 50번. 괜찮을까? 요게 지금 뭐라고? 현재 인구라고. 2배. 됐어요? 그래서 그냥 뭐야? R 50제곱이 얼마라는 뜻이야? 2라는 뜻이지. 괜찮아요? 그럼 뭐 하라는 거야? 저 R이 뭐냐? 내가 거기다 쓴 R 다른 거 쓸 거 그랬다. 거기 박스에 있는 R이랑 달라, 알겠지? 이 R은 뭐야? 결국에는 내가 첫 해에 A명이었으면 그 다음 연도에 몇 명 됐다라는 거야? AR명이 됐다는 뜻인 거지, 1년 후에. 맞아? 요게 뭐야? 그 박스에 있는 B야, B. 그 다음 연도. 그치? 그러면 인구 증가율은 어때요? 필요하네요. 네모박스 답 구하려면. 인구 증가율은 거기 정의가 뭐래? A분의 B-A라며, 그치? 근데 내가 A분의 B 빼기 1이라고 쓸 수 있는 거잖아. A분의 B는 뭔데? 얘가 B니까 그냥 R이네. R-1인 거지. 됐어요? 그럼 R이 뭔데? 50제곱해서 2 되는 거. 2에 50제곱 끝. 빼기 1. 답은 4번. 맞잖아. 됐니? 오케이. 자, 그러면 53번은 내가 바로 풀게요. 이거 지운다. 빨리 잠깐 적어. 필요하면.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럼 봅시다. 원리합계. 그래도 한 번은 설명을 해야 되니까 학교에서 했다고 하니. 얘들아, 원리합계 줄임말이죠. 다 한자어고요. 원이 뭘까? 원금. 내가 통장에 넣었어. 원금. 그럼 뭐가 붙어? 이자야, 리가. 원금과 이자를 합한다예요. 알겠죠? 그냥 줄임말이야, 줄임말. 그럼 내가 이제 원금과 이자를 합할 건데 이자를 책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지. 뭐랑 뭐? 단리와 복리가 있습니다. 경제 듣고 있어? 단리 복리 설명 좀 간단하게. 몰라요. 아직 안 배웠어? 단리가 이제 그거잖아요. 단리가 뭐야? 원금에만 붙이는 거고. 맞아. 곱하는 거에 또 곱하는 거. 오케이. 자, 단리는 뭐라고 얘들아? 단수 복수야, 그치? 이자가 한 가지 종류만 있는 거야. 어떤 이자만 있어? 원금에 대한 이자만 있어. 원금에 대한 이자. 야, 원금에 대한 이자. 원금은 맨 처음에 넣은 돈이야.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즉, 일정한 이자만 계속 추가되는 거야. 주기적으로 등차 수열.
일정한 값이 더해지니까 공차가 더해지는 거야. 이자가 바로 공차가 되는 거지. 괜찮을까? 근데 복리는 뭐지? 복수의 이자라는 뜻으로 복리는 뭐 어떤 거야? 네 글자로 사채업자. 이자가 이자를 낳는다. 이자가 이자를 낳는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 원금에도 이자가 붙지만 이자에도 이자가 붙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야 A1을 내가 처음에 넣었다. 숫자로 예시를 들자. 100만 원을 넣었어. 오케이? 그럼 그 다음 한 달 지났어. 이자가 이율이 10%래.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얘는 이제? 100만 원에 뭐가 추가가 돼? 10만 원이 추가가 되는 거지, 그치? 한 달이 더 지나면 어떻게 돼? 이 원래 있던 100만 원에 뭐가? 이자가 붙지. 근데 이 10만 원에도 이자가 붙는 거야. 요게 복리야.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그럼 이렇게 더하기로 쓰려면 매번 금액이 달라지니까 정리가 안 돼. 그래서 뭘로 써? 비율로 쓰자지. 100만 원에 10% 이자가 붙은 건 110%가 됐다는 뜻이야. 됐지? 또 이 전체 금액에 또 10%가 붙으니까 이 금액에 뭐 해주자? 110%를 다시 한 번 더 곱해주는 거야. 제곱이 되겠지. 이해 갔어요? 그래서 복리는 등비수열이다. 뭘 쓸 것 같니? 은행에서는? 단리. 종류에 따라 다르죠. 결국에는 내가 사채업자 돈 빌려주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복리가 땡큐지. 반대로 말하면 적금을 들 거면 은행 입장에선 단리가 유리하지. 내가 돈을 더 많이 안 줘도 되니까. 이해가요? 그래서 니네가 나중에 적금을 들게 되면 요즘도 단리 복리 둘 다 있어요. 단리인 적금은 총 금액이 높아. 내가 낼 수 있는 돈이. 단리는. 근데 복리는 총 금액이 좀 낮아. 제한선이. 많이 못 넣게 해. 너무 많이 넣으면 이자 많이 줘야 되니까. 뭐 그런 게 있어. 알겠지 경제 이제? 야, 너 경제 안 하냐? 내신도 안 해? 자,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뭐 단리에 대한 건 너무나 쉬워서 문제로 그닥 나오지 않고요. 이제 복리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53번.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만약에 학교에서 꼭 나온다 아니면 좀 중요하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신다면 좀 자세하게 케이스 쪽에서 알려줄게. 그때 가서. 지금 어떤 문제인지만 봐. 자, 매월 초 얼마씩 한대? 매월 초 얼마 는데? 10,000원. 매월 초 1만 원을 넣을 거야. 얘들아, 월 이율이 몇 퍼센트? 1%. 됐죠? 그래서 총 몇 개월? 5년이면 60개월. 됐죠? 요게 현재 A의 상태야. 자, B라는 놈은 어떻게 하는데? 매 연초에 넣는데 얼마? 12만 원. 맞죠? 얘는 연 이율이 얼마래? 연이율 12%. 5년 동안. 이렇게 하겠대. 그래서 원리합계의 차를 구해달래. 그럼 너희도 궁금하지 않냐? 약간 계산적으로, 야, 1만원씩 12번 넣나? 12만원 한 번에 넣나? 그치? 매달 1% 이율이 붙나? 1년에 12%한 번에 붙나? 누가 더 클까? 왜? 그게 이제 약간 은행에서 쓰는 트릭이야. 몰라. 왜냐면 잘 생각해봐봐. 얘는 매달 1만원씩 넣는 거야. 그 다음 달도 1만원, 1만원. 그러면 마지막 달에 넣은 1만원, 12월에 내가 이 1만원을 넣으면 걔는 이자가 60번이 안 붙잖아. 48번만 붙을 거 아니야. 맨 마지막 12월에 넣은 1만원은. 근데 여기에 있는 12만원은 매년 초에 넣었으니까 60번 이자가 다 붙는단 말이야. 그럼 누가 클지는 계산해봐야 되는 거야.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이자가 이자를 나니까 더 세지 않나. 결론은 아래가 더 커요. 실제로. 그래서 좀 알아야 돼. 뭔가를 할 때. 됐어? 현재 이런 상황. 야, 그러면 내가 좀 설명하기 위해서 노란색은 잠깐만 지울게. 알겠지? 오케이. 자, 한번 계산을 해보자. 야, 그럼 내가 1월에 시작한다고 치자. 1월 초에 10,000원을 넣었어. 얘들아, 그럼 이 금액은 온전히 60번의 이자가 다 붙는 거야. 60개월 말에 끝나는 거거든. 문제에서 5년 후 원리합계라고 했으니까. 이자 몇 번 붙니? 자, 월 말과 그 다음 달 월 초 하루 차이잖아. 그건 그냥 동일시해요. 알겠지? 그래서 한 달이 지나면 1월 말이 된 거야. 쉽게 말해서. 됐어? 네. 오케이? 1월 1일이야, 얘들아. 한 달 후면 언제야? 2월 1일이지. 맞아, 이게 맞는데 얘나 1월 31일이나 똑같이 계산을 한다고. 하루 정도 차이라서 크게 나지 않아서.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한 달이 지나면 며칠이라고? 1월 말 된 거야? 두 달이 지나면 2월 말이 된 거야? 세 달이 지나면 3월 말이 된 거지? 그러면 60번이 지나야 60개월 말이 되겠지. 예. 이해 갔어요? 그럼 저놈은 10,000원 맨 처음에 넣은 건 이자가 몇 번부터 얘들아? 60번부터. 즉 얘는 이 돈은 60개월 뒤 10,000원 곱하기 이자가 60번 붙은 금액 돈이 되는 거야. 맞지? 자, 근데 2월 초에도 돈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때 10,000원을 내가 넣으면 이자가 몇 번 붙겠니? 너무나 당연하게 59번. 한 번 덜 붙을 거라고. 1 단위 생략 59번. 맞아? 자, 근데 더 골 때리는 게 있어. 60개월 차 초에도 돈 넣을 거 아니야. 10,000원. 마지막 달. 네. 그럼 이때도 한 달 지난 거니까 이자가 한 번 붙어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를 다 더한 게 원리합계야. 요거의 합이. 됐습니까? 그럼 얼마니? 이건 무슨 합? 등비 수열의 합이지, 그치? 공비 얼마? 1.01 공비. 됐니? 빼기 1분의 첫째 항 얼마니? 첫째 항을 맨 아래 걸로 보면 돼. 알겠지? 제일 덜 곱해진 거. 얘는 얼마? 1.01이죠? 곱하기 1.01에 몇 제곱? 60제곱 빼기 1이지. 됐어요? 괜찮아? 그래서 어떻게 돼? 이거 0.01은 위아래 100을 곱합시다. 그냥 1 될 거고 101 곱하기. 자, 이건 무조건 줘요. 1.01에 60제곱 얼마래? 1.81로 계산한대. 그치? 거기서 1 빼면 0.81이 되겠지. 됐습니까? 그럼 대략 얼마야? 81.81. 81.81만 원이 된 거야. 야, 한 달에 10,000원씩 5년 넣어봤자 81만 원이야. 그냥 치킨 사 먹으세요. 2달에 한 번씩. 알겠지?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그럼 지워도 될까, 요거? 잠깐 쓸 시간 잠깐 줄게. 왜냐면 지우고 B 쓰려고. 됐지, 요거? 이제 B 보자. B 지운다. 이제 시간 다 됐죠? 자, B라는 놈은 어떻게 한대요? 언제 넣는다고? 연초에. 그치? 연초에 총 5번밖에 안 넣어. B라는 놈은. 그래서 B는 1년차 초, 1년 초, 2년 초 돈 넣을 거고 언제 받는 거야? 5년 초까지 돈 넣고 5년 말에 받는 거야. 5년이 흐른다고 했으니까 5년 꽉 채우는 거야. 알겠지? 그럼 내가 이때 12만 원을 넣었어. 단위 생략할게. 12만 원 곱하기 이율이 12%였죠. 됐을까? 얼마 곱해졌어? 100분의 112가 되는 거야. 됐지? 그럼 여기 있던 돈이 어디까지 가면 5년 후까지 가면 얘들아 몇 번 붙은 거야 이자? 5번. 오케이. 그래서 12 곱하기 100분의 소수점 쓰자. 1.12의 5제곱이 되는 거지. 됐을까? 됐죠? 그럼 이때 2년 초에도 12만 원을 넣어. 걔는 뭐가 된다고? 이자가
한 번 덜 붙는 거지.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마지막 연도 5년 초에 넣는 12만 원은 이자가 한 번 붙는 거예요. 이해가요? 초, 말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돼. 왜? 말에 넣는 경우도 있어. 그럼 이자가 한 번씩 덜 붙는 거야. 뭐 골 때려질 거야. 됐을까? 자, 그럼 요거의 총합이 B의 총합입니다. 그쵸? 그래서 얼마죠, 얘는? 1.12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맨 아래 노란색 12 곱하기 1.12 거기에 1.12에 몇 제곱? 5제곱 빼기 1 요거 계산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을까? 얘가 더 골 때리네요. 그쵸? 계산이. 답은 2번입니다. 자. 네. 그래서 숙제를 올려드릴게요. 지금 싸우고 가자.